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분석, 지금 시작할게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가수 임영웅님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인데요. 한 팬 채널에서 공유된 소식들을 중심으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임영웅님이 마시는 디카페인 커피 한 잔에서 시작해서요. 수만 명이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콘서트 현장, 그리고 팬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문화까지 쭉 따라가 볼 거예요. 이번 분석을 통해 한 아티스트와 팬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깊은 유대감을 만드는지, 또 그걸 세상에 어떻게 보여주는지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뭐랄까 단순히 연예계 소식을 정리하는 것과는 좀 다를 겁니다. 커피 취향 같은 아주 사적인 정보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회적인 이슈랑 연결되는지, 또 콘서트의 그 눈물 한 방울이 어떻게 거대한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지 그 이면에 숨은 의미와 팬덤 문화의 역동성을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작은 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함께 찾아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임영웅 님이 최근에 즐겨 마시던 카페 모카 대신에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이걸 보고 많은 팬분들이 따라서 디카페인을 드시기 시작했대요. 보통 건강이나 숙면 때문에 디카페인을 찾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아니, 분명 디카페인 마셨는데 왜 잠이 안 오지?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잘 몰랐던 기준이 숨어 있더라고요. 아, 그거 아주 재밌는 지점이에요. 보내주신 헬스조선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디카페인 커피 기준이요.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만 제거하면 디카페인이라고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90% 이상 제거요? 그 말은 반대로 하면 최대 10%까지는 카페인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디카페인이라고 하면 카페인이 완전히 0%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두 종류나 로스팅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적으로는 10%의 카페인이 남아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셈이에요. 아니, 10%면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보통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 양을 생각하면 10% 정도는 아주 적어서 영향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실제로 카페인에 좀 둔감한 분들은 전혀 못 느끼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한테는 그 10%가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카페인이 200mg 들어있는 원두였다. 그러면 디카페인 처리 후에도 최대 20mg의 카페인이 남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20mg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녹차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 양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아, 그렇게 비교하니까 확 와닿네요. 녹차 마시고도 잠 못 드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요. 그럼 다른 나라 기준은 어떤가요? 우리만 이렇게 좀 너그러운 편인가요? 네. 자료를 보면 기준 차이가 꽤 커요. 국제 기준은 97% 이상 제거를 요구하고 있고요. 특히 유럽연합, EU 같은 경우는 99.9% 이상 제거해야 디카페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와, 99.9%요? 거의 완벽하게 카페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기준이 상대적으로 좀 관대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99.9%라니 정말 철저하네요. 그래서 기사에서도 디카페인이라도 오후 3시 이후에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을 덧붙였군요. 이게 단순히 임영웅님 커피 취향 이야기에서 시작했지만 알고 보니까 국가별 식품 표기 기준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됐어요. 또에게는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준 셈입니다. 한 사람의 생활 습관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아티스트랑 팬이 직접 만나는 공간에서는 이 교감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나타났어요. 바로 최근 서울 콘서트 현장에서요. 네, 그 김경희 기자가 전한 11월 22일 서울 콘서트 후기 기사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현장의 열기하고 감동이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화제가 됐던 장면이 있었죠. 임영웅 님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르다가 결국 눈물을 보인 순간이요. 노래 중간에 감정이 너무 북받쳐서 한동안 노래를 잊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임영웅님 본인이 직접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노래를 부르다가 한 팬과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고 그 순간 감정이 확 올라왔다고 했어요. 기자는 이 눈물을 단순히 감상적인 장면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아티스트와 팬이 얼마나 깊이 그리고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다. 이렇게 분석했죠. 맞아요.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경험이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사실 콘서트에서 아티스트가 감동해서 우는 경우는 뭐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유독 더 화제가 된 것 같아요. 뭐가 좀 달랐던 걸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눈물이 요즘 아이돌 팬덤에서 흔히 말하는 팬 서비스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요즘 팬과 아티스트의 소통은 어느 정도 계산되고 기획된 상호작용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임영웅 팬덤에서 나타나는 교감은 훨씬 더 날것에 가깝고 예측 불가능한 화학작용처럼 보여요. 마치 가족이나 아주 오랜 친구에게서 느끼는 그런 종류의 감정처럼요. 아, 날것의 감정이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에 터져나온 진심이라는 게 느껴져서 팬들이 더 크게 감동하는 거군요. 이게 혹시 중장년층 팬덤의 특징일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그 서사의 힘일까요? 둘 다 작용한다고 봅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더 깊이 겪어본 세대의 팬들이기 때문에 노래 가사 하나, 눈빛 하나에 더 깊이 공감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동시에 임영웅 님이 무명 시절부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의 그 서사 자체가 팬들한테는 하나의 성장 드라마처럼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그의 감정 하나하나에 더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감성적인 교감뿐만 아니라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체조 경기장은 어디에 앉든 시야가 천국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보통 2층, 3층 팬들도 잘 보여요? 하고 묻는 게 일반적인데 아예 어디든 천국이라고 못 박아버리는 재치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말 한마디에 소외되는 팬이 없도록 하려는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죠.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강력한 팬덤을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무대를 보여주고 박수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 쌍방향으로 감정을 주고받는 공동체적 경험으로 공연을 승화시키는 거죠. 작년 콘서트 오프닝이 거대한 우지선 컨셉이어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면 아, 맞아요. 기억나요. 네, 이번에는 또 전혀 다른 장엄한 등장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건 역시 팬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선물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보입니다. 네, 콘서트장 안에서의 뜨거운 교감이 정말 대단했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에너지가 공연장 문을 나서는 순간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전국 각지로 팬들의 일상 속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점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임영웅 팬덤 문화의 가장 독특하고 강력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콘서트의 감동이 어떻게 공동체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었죠. 네, 강원도 정선에 사시는 아리아리님 사연이 대표적이었어요. 이분이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큰 아픔을 겪으셨는데 임영웅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슬픔을 이겨낼 힘을 얻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집을 일종의 임영웅 박물관처럼 꾸며서 다른 팬들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개방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소속사가 기획한 공식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순수하게 한 팬의 자발적인 움직임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팬이 단순히 문화를 돈으로 소비하는 수동적인 존재를 넘어서서 직접 의미 있는 공간을 창조하고 다른 팬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문화 생산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문화 생산자.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그 공간에 가보면 그냥 굿즈만 잔뜩 쌓아놓은 곳이 아니라고 해요. 아리아리님이 직접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어떻게 팬이 됐는지, 어떤 노래의 위로를 받았는지 이야기꽃을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역대 콘서트 쿠션 같은 공식 굿즈들이 전시되어 있긴 하지만 그곳의 진짜 의미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에 있는 셈이죠. 맞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굿즈 전시 공간이 아니라 같은 아픔과 위로, 그리고 기쁨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의 구심점이 된 겁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성지처럼 여겨지고요. 이런 자발적인 성지들이 전국에 생겨나고 있다는 건 이 팬덤이 얼마나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말 그래요. 또 다른 예도 있었잖아요. 콘서트 티켓팅이 워낙 티얼해서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이나 연세가 많으셔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티비잉에 접속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포천의 웅이나무 카페나 부산의 꼬박 616 같은 곳, 팬들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단체 관람 행사를 열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이 또한 팬덤의 공동체적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죠. 나만 즐거우면 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즐기자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티켓팅 실패의 아쉬움, 디지털 기기 사용의 어려움 같은 기술적, 물리적 장벽을 팬들 스스로가 나서서 해결하고 함께 즐기는 경험의 장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데 임영웅 팬이라는 그 단 하나의 공통점만으로 이렇게까지 서로 돕고 챙겨준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흔히 현대 팬덤 문화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임영웅 팬덤은 온라인 활동도 활발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오프라인 공간에 모여서 얼굴을 보고 직접적인 유대감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 지점이 다른 젊은 세대의 팬덤 문화와는 또 다른 이들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결국 이 모든 자발적인 팬 활동의 중심에는 아티스트가 제공하는 공식적인 컨텐츠가 또 자리 잡고 있잖아요. 팬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마침 2026 시즌 그리팅 예약 판매 소식도 있었어요. 네,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죠. 그런데 시즌 그리팅이라는 말이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뭔가요? 아, 그렇죠. 보통 연말연시를 말아서 팬들을 위해 출시하는 상품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달력, 다이어리, 포토카드, DVD 같은 다양한 상품들을 하나의 상자에 담아서 판매하는 건데 K-팝 아이돌 팬덤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문화거든요. 그렇군요. 이번 임영웅님 시즌 그리팅은 한복 컨셉으로 제작되었고 전체 세트 가격은 44,000원. 달력만 따로 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궁금증이 생겨요. 아리아리님의 박물관이나 카페 단체 관람처럼 자발적이고 순수한 팬심이 있는 반면 이런 시즌 그리팅 같은 상품은 결국 소속사의 상업적인 활동이잖아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때로는 이런 상술이 순수한 팬심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팬덤 문화 연구에서 그 지점을 핵심적으로 다루기도 하고요. 분명 소속사는 시즌 그리팅 같은 공식 상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죠. 이건 명백한 상업 활동이에요. 하지만 이걸 단순히 상술이라고만 보기에는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팬들에게 이 공식 굿즈는 단순히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가 이 팬덤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의 증표이자 나의 팬심을 표현하는 수단이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리아리님의 박물관에 전시된 역대 콘서트 쿠션들처럼 팬들이 함께 공유하는 역사와 추억을 담은 사료가 되기도 하죠. 아, 사료라는 표현이 재미있네요. 그러니까 소속사는 상품이라는 재료를 제공할 뿐이고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문화를 쌓아 올리는 건 결국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소속사가 아무리 멋진 굿즈를 만들어도 팬들이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창고에 쌓인 재고일 뿐이에요. 하지만 팬들은 그 굿즈를 사고 SNS에 인증하고 서로 교환하고 아리아리님처럼 자신의 공간에 전시하면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죠. 즉 상업적 활동과 자발적 문화 창조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일종의 공생관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균형이 무너지고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흐르면 팬들의 반발을 사기도 하지만요. 그렇군요. 상업과 문화, 어느 한쪽으로만 볼 수 없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관계네요. 이 시즌 그리팅 하나를 사는 행위에도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오늘 우리는 임영웅님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깊이 들여다봤어요. 디카페인 커피에 대한 의외의 과학적 사실에서 출발해서 수만 명의 마음을 울린 콘서트에서의 깊은 감정적 교감, 그리고 공연장 밖에서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 마지막으로 공식 굿즈에 담긴 의미까지 살펴봤네요. 네, 한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채롭고 강력한 문화가 형성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단순히 팬 활동이라는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어떤 질문인가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개인화되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이토록 강력하게 물리적인 공간에 모이고 오프라인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할까요? 이 열망은 과연 우리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필요를 반영하는 걸까요? 어쩌면 이것은 점점 더 파편화되고 단절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소속감과 진정한 유대감에 대한 깊은 갈망의 표현은 아닐지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